안녕하세요. 원래는 좀 부동산 하락기와 관련된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부천 대장을 제정했더군요. 그래서 부천 대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천의 대장지구와 강서구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앞서서 12월 19일 날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중에 하나로 인천 계양을 지정했었죠. 예. 뭐 이번에 추가 지정 지역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 다 틀렸다, 뭐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실제 뭐 전문가분들이 뭐 대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까지 제가 일일이 다 안 찾아봤었는데, 대체적으로 뭐 시흥 광명 쪽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를 비롯한 좀 부동산에 관심 있는 강서구민들은 이미 몇몇 분들이 개항이 되면 대장도 되긴 된다. 단지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른다. 언제인진 모르겠지만 하여간 된다 여기는 라는 의견들이 좀 대다수였어요. 예. 이게 바로 이제 꽤 많은 지역들을 봐야 되는 전문가분들하고 지역에서만 특정 지역만 집중해서 보는 이 지역민들의 좀 차이라고 생각 드네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강서구 부동산 이야기 15번째 편에서 이게 이제 15번째 이야기에 대한 유튜브 캡처본이거든요. 예. 계양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대장 얘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지도상에서도 계양과 대장은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뭐 대장이 되는 거는 강서구 분들은 거의 기정사실화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포공항 벨트라고, 이제 서남권은 김포공항 권역이라고 제가 계양 편에서는 말씀드렸었는데, 새로운 멤버로 대장이 들어왔습니다. 보면은 동쪽에는 마곡, 서쪽에는 계양, 남쪽에는 대장이고, 북쪽에 지금 고천이 있는데 고천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안 움직이고 있죠. 저라면은, 제가 정부 관련 관계자라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촌도 어느 시점에서는 대규모의 개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게끔 하는 부분이에요. 김포공항 중심으로 강서구가 동쪽에 있었으면은 북쪽, 서쪽, 남쪽은 좀 소외된 지역들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서울하고 가깝고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대중교통만 확충시키면은 서울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마곡계양 대장은 일단은 확정이 된 상태고, 고촌 언제 될까요? 이 다음에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따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고촌은. 예. 그리고 지금 계양하고 대장까지 지정됐어요. 이 말인즉슨 지금 전부 다 마곡지구 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강서구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니까 인근 경기도에 계속 신도시를 하지 않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뭐 2기죠? 한강 신도시, 그 다음 검단 신도시에 의해서 계양 대장까지 지금 추가로 지정됐는데, 뭐 어떤 분들 혹은 뭐 강서구 안티 분들은 마곡 망했네, 강서구 망했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강서구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볼륨이거든요. 유동인구를 최대한 늘리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제가 꾸준히 이야기하는 직주근접도 구시대적인 유물이고, 직주근접 플러스 확실한 유동인구만이 도시의 성공을 가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유동인구를 키우기 위해서는 원거리보다도 근거리 인구의 증가가 필연적인 필수 요소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경기도권의 신도시들은 강서구 입장에서는 무조건 저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신도시들이 생겨서 강서구 집값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럴 거면은 강남은 분당 판교 때문에 진작에 떨어졌겠죠. 예. 서울은 서울이고 경기도는 경기도입니다. 예.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모두 지금 서울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천 대장이 지정이 됐죠.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서남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지정이 됐던 마곡, 그 다음에 한참 후발주자로서 지정된 계양, 마지막에 지정된 대장까지 좀 스펙을 비교를 해볼게요. 좀 재밌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일단 총 면적을 보면은 366만의 마곡, 335만의 계양, 343만의 대장. 계양보다도 대장이 살짝 큰 정도고, 대략 350만 안팎으로 좀 이렇게 크기가 비슷비슷한 그런 규모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업무지구 면적이 마곡이 190만인데요 계양이 90만이고 대장이 68만입니다 참고로 LG 사이언스파크가 111만이거든요 사이언스파크가 얼마나 큰지 좀 수치적인 부분을 좀 보여드린 건데, 한 79만이죠 마곡에서 사이언스파크 합하면 79만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규모가 지금 계양이나 대장이 들어오는 거고, 대장은 그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규모의 업무 지구 면적입니다. 따라서 이게 마곡이나 판교는 잘 모르겠어요. 마곡 수준의 이런 집중적인 업무 지구를 위한 도시는 아니다 라는 결론을 1차적으로 낼 수 있고, 주거지구 면적으로 보면은 110만이 안 되거든요 마곡이. 근데 대장이 175만, 당연히 세대수도 2만 세대 대 13,000세대. 계양은 제가 150만이라고 정하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고 대략적인 제가 생각한 추정치입니다. 예, 150만 안팎이 되지 않나 하는 게, 왜냐면 17,0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땅 크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150만 정도 산정을 해봤고요. 나머지 이제 녹지나 주민 편의시설, 지역민 편의시설 면적이 70만인데 더 커요. 대장이 100만입니다. 계양도 추정치이긴 한데 100만 근처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업무지구가 줄어들면 이제 녹지하고 공급주택 수가 늘어나니까 나머지 땅들이 크게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약간 좀 재밌는 부분이, 마곡이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왜 집값이 비싼지에 대한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비슷비슷한 크기의 땅에 업무지구를 제일 많이 할당해 놓고, 주거 녹지 면적까지, 녹지하고 편의시설 면적까지 빼면은 주거 지구 면적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들어오는 직장인 대비 주택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마곡과 강서구가 전반적인 상승을 최근 몇 년 동안 이뤄낸 거고, 계양하고 대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계양은 그럭저럭 보면, 이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면은 계양 업무지구가 뭐 판교 제1 테크노밸리의 몇 배, 뭐 대장지구의 업무지구는 업무지구도 판교 제1 테크노밸리의 몇 배,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요. 무슨 테크노밸리가 드래곤볼 스카우터도 아니고 판교 제1 테크노밸리가 판교대 몇 배를 계속 강조하면서 하는데, 그래봤자 지금 마곡에 비해서는 이거 별로 대단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계양, 대장 합쳐도 마곡보다는 작아요. 예. 따라서 계양과 대장 같은 거 마곡과 비교했을 때는 업무지구 직주근접을 위한 도시라기보다는 약간 좀 배후주거지구의 성격이 좀 더 강한 측면이 있다. 특히 대장지구는 더 그런 경향이 심한 게요, 이 땅이 지금 무지막지하거든요. 녹지하고 쉽게 살기 좋은 동네가 될 확률이 다분히 크다는 거고, 대신 출퇴근을 위해서라면은 어느 정도의 좀 다른 지역의 출퇴근이 좀 더 우선시되는 그런 전형적인 신도시의 특성,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의 특성을 좀 띄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인데, 마곡에 비해서 지금 이쪽은 좀 허망한 정도거든요. 단 계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제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정리한 표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는 지금 대장지구의 전철망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0으로 했고,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건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도로교통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이 표를 기본적으로 마곡하고 계양 거를 그대로 복붙한 다음에 대장을 추가했거든요. 고속도로 3개 같은 경우는 공항고속도로, 서울광명고속도로, 그 다음 외곽순환도로를 넣었고, 도로교통 같은 경우는 올림픽도로하고 남부순환도로를 넣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간선 3고속이고, 계양 같은 경우는 지금 3고속이죠. 인천공항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그 다음 계양인천고속도로,
계양 인천이 아니라 계양 강화 고속도로, 이 3고속도로 기반에 BRT 2개, 계양 김포공항 슈퍼 BRT하고 그다음에 계양지구의 아래쪽에 있는 청라가형 BRT 두 BRT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왔었고, 대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경명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서울광명고속도로하고 외곽순환도로의 접근성을 올리는데, 여기서는 서울광명고속도로보다는 지금 그 경인고속도로 접근성을 우선순위로 해서 2고속도로로 할게요. 만약에 서울광명고속도로까지 하면 3고속도로도 되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그 다음에 이제 공항고속도로가 이제 계양지구를 만들면서 계양 쪽 IC를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지금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계양 IC를 빠져나가서 39번 국도 쭉 타고 내려오면 이제 대장지구거든요. 그럴 경우 최대 고속도로 4개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고, 그 다음에 BRT는 완벽하게 계양하고 공유를 해요. 계양 김공의 SBRT를 대장으로 확장해가지고 부천 종합운동장의 GTX-B까지 환승을 염두에 두겠다 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당연히 계양에서도 GTX-B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SBRT를 타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라가양 BRT 같은 경우 지금도 있죠. 이거는 부천의 봉오대로를 이제 쭉 관통하는 BRT 노선인데 7700번 버스죠. 가양역 앞에서 자주 서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미 지금 현존하는 BRT를 그대로 활용하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좀 대장지구를 놓고 보면은 쓸데없이 쾌적할 정도로 주거 환경은 진짜 잘 꾸며놓은 걸로 보여요. 일단은 토지 스펙을 놓고 보면은 최소의 업무지구, 마곡과 비슷한 수준의 녹지, 사실은 더 훨씬 넓습니다. 녹지 공간 규모도. 복합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물재생센터 지하 시키고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뭐 어찌됐건 간에 되게 좀 살기 좋은 동네라는 좀 그런 뉘앙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장지구를 보면은 이거 누가 봐도 사실 토지 스펙을 놓고 보면 마곡의 베드타운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족도시라고는 하지만 업무지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곡 상업 놔두고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놔두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대장지구로 들어오느냐도 관건이거든요. 차라리 이거 업무지구 또 축소되고 계양도 그렇고 주택 공급 수로도 늘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기업이 무한정 생겨나서 무한정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생겨난 기업들이 지금 주요 IT 기업이 다 돼 있더라고요. 90년대 후반부터 아마존, 구글 등등, 뭐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 베이스로 지금 계속 그렇게 신생 스타트업이 그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따라서 기업 입주가 얼마나 원활하게 될까는 좀 살짝 좀 의구심은 드는데, 어찌됐건 마곡 베이스로 마곡의 배후 도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게 저의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보면은 지도상으로 볼게요.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동쪽엔 마곡, 서쪽엔 계양, 남쪽엔 대장이 위치를 합니다. 이제 고촌, 북쪽에 고촌 하나 남았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고, 교통망,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은 정시성이 보장되는 전철을 중시하니까 전철들을 좀 볼게요. 기본적으로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계양하고 대장은 하나도 안 지나가죠. 뭐 2호선 지선도 강서구 끝자락까지 이동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인천 1호선, 계양 쪽은 그나마 인천 1호선은 가는데, 대장은 현 시점에서는 전철망이 하나도 안 붙어요. 그 다음에 예정된 게 있냐? 일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는 예정된 전철망도 없는 것처럼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장지구의 핵심은 원종 홍대선입니다. 참 아마 지자체에서 따로 이건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보도자료에서는 아예 내용 자체가 빠지지 않았나 하거든요. 지금 아직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물론 뭐 확정도 되지 않은 무슨 한강선, 뭐 이번에 저 고양 창릉지구는 또 고양선 뭐 그렇게 했는데, 원종 홍대선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이 다 됐고, 막바지 좀 지금 예타 조사가 지금 막바지 진행되는 편이어서 상황이어서 원종 홍대선이 좀 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은 원종 홍대선이 될 수도 있고 대장 홍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번 발표에서 대장지구의 전철망 자체는 미발표인데 실질적으로는 대곡 서사선은 공사 중이죠. 2020년 개통을 앞두고 있고 원종 홍대선이 지금 계획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대장지구의 지금 가장 오른쪽인 원종 IC 부분이 원종 홍대선의 원종 홍대선 자리거든요. 이 지도에서는 지금 안 나오는데 계획 중인 일단 확정이 된 대곡 서사선은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원정역이거든요. 원종.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원종 홍대선은 이렇게 가요. 재밌는 좀 그림이 나오죠? 대장지구의 끝부분에 원정역이 걸쳐 있고, 원종 홍대선은 홍대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간다 원종에서 끝납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원종 홍대선은 원종에서 과연 끝낼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자, 원종에서 대장까지 이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얘기한 대로 대장 홍대선이 되죠. 지도를 볼까요? 일단 좀 정리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버려가지고 여기 대장역,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대장 업무지구역 이런 식으로 역 두 개를 놔요. 원종 홍대선의 연장으로 대장까지 이을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대장 홍대선이 되겠죠. 대장 여기 하나 더 역 하나 놓으면 이제 그렇다면 원종에서 끝내는 게 맞냐 하는 거고, 대장지구의 2만 세대의 가구와 업무지구까지 전부 다 포용을 하려면은 이 노선에 대한 확장이 저는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개항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확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가 5개에서 6개 정도의 여기 신설역이 가능하겠고, 이렇게 될 경우는 대장 쪽은 굉장히 좀 많은 이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대곡서사선은 객통이 확정되고 좀 공사 중인 역이죠. 근데 직장이 광화문이다. 그럴 경우는 환승이 되게 애매한 게, 여기 아마 고강력이 이쯤인가 하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정거장을 가야 돼요. 화곡역까지. 그런데 대장지구 원정역 기점으로 화곡역 가는 경우는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2정거장이에요. 그래서 환승해가지고 일로 가버리면은 10분 이상은 단축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원종 홍대선의 이점이 있고, 이게 대장지구로 이어지면은 더 좋은 이점들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런데 개항 같은 경우는 SBRT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제가 좀 바꿔볼게요. SBRT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는 쪽이 좀 빠르거든요. 일로 가면 대장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김포공항 반대로 외곽으로 삥 돌아가는 그런 루트가 나오는데, SBRT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는 쪽이 개항 입장에서 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개항이 아니라 고촌 혹은 김포공항까지 이어버리는 그러한 방안도 지금 가능은 하거든요. 일로 가면 이제 개항에서 고촌까지 이어지는 거고, 일로 가면은 이제 김포공항까지 가는 거고, 어느 쪽으로 갈지 이 자체도 사실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는 노선이긴 한데,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은 원종 홍대선이 지금
원정까지 나오고 대장을 거쳐서 계양을 거쳐서 고천까지 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김포공항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공항 외곽선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공항 바깥을 삥 돌아가는 노선이니까. 어찌됐건 원정 홍대선은 과연 원정에서 끝낼까?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봐요. 지금 예타 뭐 발표가 이번 달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원정 홍대선. 예.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원정 홍대선 파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방금 그린 노선하고 꽤 유사한, 색을 좀 다르게 하죠. 유사한 그런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하고, 예, 나오죠. 여기가 개항이면은 여기가 대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정 홍대선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원정역 기준으로 광화문까지 원정 홍대선이 생기면은 40분 초반이면 가능합니다. 화곡에서 광화문까지 30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화곡에서 두 정거장이니까 원정까지 그럼 6분이에요. 그럼 이로는 36분인데 환승 뭐 5분 더 추가하면 40분 초반도 주파가 가능합니다. 광화문까지. 예, 굉장히 좀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양역 통해서 9호선 급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도, 부천에서 강남 접근성도 지금 버스에 우전하죠. 지금 7호선은 이쪽 부천의 동쪽 지역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는 지역이고, 부천의 동쪽 지역에서 강남 접근성도 좋아지는 그러한 지금 뭐 대장이 됐고 원정이 됐던 이 신규 노선에 대한 효과가 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좀 전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은, 지우고, 이게 지금까지 확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목동선 빨간색 생겼죠? 이거 신월, 아유. 아, 신월이 여기군요. 예. 신월역으로 또 환승 포인트가 한 군데가 더 생기죠. 예. 그래서 목동선, 이건 뭐 서울시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알아서 잘 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접 지역이 전철 강서구를 비롯한 강서구 안에도 물론이고, 여기서는 보이진 않지만 등촌역의 강북횡단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쯤에 여기 생길 예정이고, 굉장히 강서구를 거쳐가는 전철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지금 뭐 여기에서 뭐 누락이 되긴 했는데, 이렇게 가면 이제 김포경전철 7월 개통 예정인 김포경전철도 더 들어오고, SBRT 같은 경우는 지금 노선이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예, 이렇게 김포공항까지 이어지는 걸로. 이제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교통망들이 생기고,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강서구 동쪽 지역들도 지금 계속 신규 전철망의 계획이 생기는 중이고, 마곡을 중심으로 왼쪽도 교통망 인프라가 개선되고 오른쪽도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는 중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서울의 서쪽 서남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되니까 개항이나 대장의 존재는 사실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뭐 그다음에 자꾸 이제 뭐 여기 개항 대장 때문에 강서구 집값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전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대장주거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할게요. 대장주거의 기본적인 성격은 좀 한강 신도시나 검단 신도시의 좀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엄청난 주거 면적과 엄청난 녹지 면적을 기반으로 살기 좋은 곳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그런 도시인데, 개항과의 차이점도 있죠. 약간의 좀 개항은 직주근접적인 성격도 있어요. 업무지구의 크기가 제법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포공항 SBRT를 통한 김포공항 접근성을 통해서 마곡배우 도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 개항이고, 대장지구는 좀 더 배드타운에 좀 더 가까운 성격으로 저는 좀 차이점을 이렇게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장지구의 교통은 뭐 SBRT, 경부형도로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 아무래도 좋은 얘기고, 그건 원정 홍대선이 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9호선 가양역, 5호선 화곡역의 환승 포인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정 홍대선이 이게 대장지구 나오면서부터 생긴 얘기가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나온 얘기고, 예타도 한번 지금 한두 번 빠꾸 맞고 지금 다시 지금 들어가서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통과만 되면 끝이 보이는 그런 전철 계획망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장지구의 등장은 원정 홍대선의 필연성을 더 덧붙이는 그러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원정 홍대선이 대장지구까지 연장돼서 대장 홍대선으로 변경될 경우는 계양보다 더 좋다고 봐요. 저는 서울 접근성이. 계양지구 때도 좀 얘기를 한 내용인데, 계양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일로 가든 서울을 들어오려면 일로 가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을 삥 돌아가는 좀 도시 구조라면은, 대장 같은 경우 공항 밑에 있기 때문에 공항 밑으로 가버리면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물론 이제 계양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 인접의 고속도로, 이게 지금 외곽이고 이게 공항이죠. 예. 이런 고속도로 혜택이 있기는 한데, 글쎄요, 도로교통에 있어서는 좀 우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왜냐면은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좀 생긴다 한들 거의 이 화공로 고정 정체 구역이죠. 여기를 좀 관통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물론 이제 보자, 이쯤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서울 광명고속도로거든요. 문산 일산고속도로의 일부분. 그 다음에 이 대장지구를 발표를 함으로써 이렇게 외곽도로랑 서울 광명고속도로로 있는 경명도로까지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위치에 살짝 잘못 그었는데 이 정도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런 고속도로 등의 신설 예정인 고속도로 때문에 도로 접근성도 좋다라고 좀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어찌됐건 고속도로 기반의 지금 공항고속도로, 서울광명고속도로로 계양과 대장을 잇고, 전철망도 지금 원정 홍대선 이제 키라고 얘기하는 게 SBRT 다 좋은데 사고 한번 나면 스톱이거든요. 어차피 일정 부분은 일반 자동차 도로를 같이 공유하는 형태의 지금 버스 전용 차선처럼. 근데 사고가 날 경우는 당연히 SBRT도 사고 처리되기 전까지 운행을 못합니다. 이 전철만큼의 정시성을 보장하기 힘들거든요. 결국은 전철망의 필수 불가결인데, 어찌됐건 원정 홍대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원정 홍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고, 이게 될 경우는 계양보다도 낫다, 제 생각은. 그 다음에 대장지구의 인프라인데, 뭐 스포츠센터 같은 거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대형 복합 쇼핑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강서구 마곡 인프라를 활용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뭐 쇼핑도 그렇고, 학원가 같은 경우도 뭐 목동가지 뭐 강서로 가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얼마 전에 JTBC 뉴스룸인가 거기서 서울시에 한 행정동이 290 몇 개 되더라고요. 행정동 단위로 학원이 많은 곳을 전수조사를 했대요. 그 결과 내발산동, 우장산 학군이라 말하는 내발산동이 5번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가 유입이 될수록 학원에 대한 학군에 대한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장산 학군이 서울 평균보다 훨씬 높거든요. 이게 목동 강남 3구보다 낮아서 그러지. 그런 부분의 이점. 교통을 말할 것도 없고, 문화시설, 뭐 LG 아트센터라든지 마곡 마이스라든지 NC백화점도 있죠. 등등. 그다음 서울식물원 뭐 말할 것도 없고, 한강변 등등. 이러한 거의 모든 인프라는 강서구와 마곡 쪽에 좀 귀속되는 그러한 대장지구는 강서구의 서브도시의 성격이 좀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메인하고 서브가 있으면은 메인의 가치가 좀 더 크죠. 단지 이 메인의 공간이 한정적이니까 추가적으로 서브를 만드는 거고, 따라서 대장지구가 만들어진다 한들 강서구 집값하고는 좀 별개 움직일, 이럴 수 이제 대장지구가 마곡이나 강서구 집값이 연동돼가지고 올라갈 수는 있을 건데, 대장지구 때문에 오히려 강서구가 마곡 집값이 떨어질 거면 진작에 떨어졌습니다. 이 2010년대 초반에서 중반부터 김포 한강 신도시 집 무지막지하게 지어졌죠. 그런데 저도 지금 아까 전에 맨 처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한 최근 2006년부터
여기 매매, 서울시 실거래가, 그 다음에 2011년부터의 전세 실거래가를 취합해가지고 이런저런 통계를 내보고 있어요. 2013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25개구 중에서 강서구가 18, 19, 22에서 맴돌다가 2014, 15, 16년이 되면서 15위 안팎으로 올라왔거든요.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김포 한강 신도시는 무지막지하게 많은 집들이 지어졌어요. 이 말인 즉슨 경기도에 아무리 집 많이 지어봤자 서울은 별 타격이 없다 라는 거고, 물론 한강 신도시, 검단 신도시 지금 저는 대장지구의 등장으로 이쪽이 좀 위태위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기 좋은 동네 모토가 이제 특히 한강 신도시죠. 검단 신도시는 지금 미분양 나가지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고, 근데 이 살기 좋은 동네라는 성격이 좀 대장지구하고 한강 신도시는 꽤 많이 겹친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신축이 낫죠, 이왕이면. 지금은 한강 신도시가 다 신축인데 또 앞으로 10년, 15년 지나면은 대장지구가 신축이 됩니다. 같은 신축일 경우는 김포에서 대장지구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물량 자체에서는 게임이 안 되긴 하죠. 많이 지어봤자 2만 가구 정도의 대장이니까. 여튼 계양 신도시 때도 그렇지만 대장 신도시도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참 저는 굉장히 이런 시그널들이 좀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강남에 전철이 많은 이유는 강남에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강남에 살지 않으면서도 강남에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철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결국은 도시의 사이즈, 볼륨의 크기가 이런 인프라, 특히 교통 인프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고, 교통 인프라가 확장될수록 나머지 인프라들도 속속들이 다 집결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제 강남인데, 강서구도 지금 1차적으로 업무지구, 기존의 베드타운에서 김포공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교통이 좋아질 기반 여건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구가 들어왔어요. 집이 있고 교통이 있고 업무가 있으니까 집값이 올랐죠. 그러다가 최근에 좀 약간 주춤하는 좀 기색도 있지 않는데, 여튼 그건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퍼즐이 유동인구예요. 유동인구를 키우기 위한 볼륨 확장, 이 마지막 단계의 엔드게임, 가망이 없다는 엔드게임이 아니고 최종 단계로의 클라이막스로 가기 위한 전 중간 과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대장, 계양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 좋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강서구민 입장에서는 원종 홍대선의 좀 확정이 더 확실해지는 그러한 요소가 되지 않나, 대장지구는. 이거 없이 교통망 논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원종 홍대선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남권의 거대한 볼륨 확장, 두 가지의 장점이 대장지구가 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저도 이 강서구 부동산 이야기를 만든 지 1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편 이상 번외편까지 꽤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왔는데, 한번 복습의 의미도 살짝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강서구 주위의 신도시가 왜 좋은지에 대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계획도시, 왜 강남은 성공했고 나머지 판교나 상암은 강남만큼 성공하지 못할까? 그 다음 우리의 마곡지구 강서구와 인접도시들은 어떤 미래를 갖게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